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안 해주시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톡톡썰랩 스피노프로 네. 저희 먼저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녹음은 누구누구 참여하고 계시죠? 네, 저는 포지입니다. 고유포지. 고유포지 씨 고유포지. 참여를 해주셨고요. 고유포지를 또 이제 후창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 네, 저는 이제 MC석에서 내려온 이제 패널로서의 빛날 윤호입니다. 윤호. 네. 네. 윤호. 안녕하세요. 새로운 멤버 조이입니다. 네, 조이까지. 조이까지.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조금 새로운 형식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저희 주제는 뭔가요? 윤호님, 네. MC석을 내려놓으셨지만 네. 패널로서 또 역할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럼요. 또 이제 저희 오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뭐 지난주에 포진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포지님 말고도 저희 청취자분들 그리고 여기 녹음을 함께 하고 있는 패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조이님? 저 못 봤어요. 못 근데 보셨어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사실 안 봤는데 포지님 보셨나요? 저도 안 봤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쵸. 사실 그게 조금 기대했던 부분에 네. 비해서는 평점이 그렇게 맞아요. 높지는 않더라고요. 톡톡썰레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음. 또 이제 전 기대됩니다. MC답게 네. 매끄러운 정리를 진행을 네. 도와주고 잘해주셨어요. 계십니다. 네네. 라이프 스타일 하면 생각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있으세요? 뭐 단어로 표현하든 뭐 흔히 듣는 뭔가 유행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라이프 스타일 했었을 때 요즘에 막 언론들에서 막 한 10년 전부터 계속 단어들을 생산해내는 것 같은 거 말고 네. 저는 좀 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단어가 제일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어떤 거가 있어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맞아요. 근데 요즘에 그 말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죄송한데 저녁형 인간이라기보다 보통 올빼미형 인간이잖아요. 올빼미형 인간. 네. 부엉이. 부엉이. 그게 가장 솔직히 제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게 되게 저도 좀 자연스럽다고 좀 더 네. 생각을 해요. 자연스러워요. 요새는 사실 되게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네. 뭐 욜로다, 뭐 플렉스다, 갓생이다, 갓생. 뭐 이런 단어들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나 사실은 마케팅 용어에 가까운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그럼 각자 저희 패널분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좀 지향하시는지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내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것 같은데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색깔이 있어 라고 누구부터 말해볼까요? 포지님? 저는 뭐 아까 윤호님이 잡스룩 별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되게 삶을 단순화해가지고 어. 내가 좀 성취하고 성장하고 싶은 부분에만 좀 몰입하는 보면은 막 잡스도 그렇게 입는 게 옷 입는데 시간 쓰는 게 싫어서 그렇게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좀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내가 할 것만 좀 하는 좋다. 사실 현대사회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포신이 복잡하게 눈썹 문신 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직접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모두 다 이제 돈을 주고 유명을 쓰고 있다. 네, 아웃소싱 아웃소싱 하고 있다. 단순한 아웃소싱. 삶을 원하는 포지. 단순한 삶의 포지였습니다. 눈썹 왁싱 이런 거 다 돈 주고 받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이걸 직접 하면은 또 그 시간이 그쵸, 복잡해지고 그쵸. 이럴 수 예. 있으니까 단순한 삶이 좋다는 포진이 네. 말씀이었던 것 심플 같아요. 라이프. 심플 심플 라이프. 라이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이님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저는 지향하실까요? 네, 약간 계획에 충실할 중인데 좀 크게 보면 갓생이고 작게 보면 강생인 것 같아요.
갱생? 갱생. 오, 갱생. 갱생. 되게 또 오.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러게요. 얘기를 해보신다면요? 네. 저는 크게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뭐 네. 1년 안에 뭘 할 것이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를 1년 안에 하는 게 좀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룬 거고, 제 약간 목표 중에 하나였고. 그렇네요. 그러고 하루하루는 그냥 갱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는 약간 인생에 좀 좌우명 같은 게 네. 속어법이다. 그러니까 해보고 지우는 거예요. 아, 속어법. 우리가 지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오. 이건 1년 계획이니까. 멋있다. 아, 속어법.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전 MC분. 네. 네. 저는 윤호님께서는. 제 라이프 스타일은 원래 자유분방한 삶이 나한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나한테는 그건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좀 틀에 짜여진 규칙적인 생활 하는데 그 규칙적인 생활 안에서의 약간의 자유분방함을 제가 찾고 약간의 중간중간에 일탈을 하고 이런 게 더 저한테는 어울리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틀에 박힌 삶을 살아야겠다. 왜냐면 그 삶을 살아야 거기서의 네. 또 일탈을 원할 것 같아요. 완전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보니까 네. 망가지더라고요, 사람이. 완전 자유분방한 삶보다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완전 자유분방한 삶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방탕하게 사세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사실 학교라는 조직도 있고 뭐 회사라는 조직도 있고 근데 그 조직 안에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조직을 나와서 본인이 혼자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후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분방을 해야 내가 더 내 능력을 많이 발휘할 줄 알았는데 전자더라고요. 짜여지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까지 아닌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저한테 제일 맞다. 뭔가 이제 그런 게 참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생각들을 다들 한 번씩 좀 많이 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윤호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시고 또 조이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내가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면서 좀 관찰해서 결과적으로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주신 것 같고 호지님도 제가 봤을 땐 심플이라고 하시지만 거기에는 사실 이면에 숨겨진 많은 욕망 욕망들이 항아리가 있어요. 있다. 그 욕망의 항아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심플을 지향한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키키님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해주셔야죠. 저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이런 거 좀 생각해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키키의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이다. 네, 그렇죠. 그게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저는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보세요. 저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리티한 거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누구보다 유행대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뭔가의 이제 특별한 인생의 꼭지 같은 걸 만들면서 살아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때그때 하는 프로젝트라는 게 뭔가 인생에 있었는데 넓게 살아가 보니까 그게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평범함을 지향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고 있어요. 다음 주제로 조금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사실 마지막 항목으로도 또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여쭤봤던 게 소비에 대한 걸 여쭤봤었어요. 맞다. 네. 다들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언론에서 특히 이제 203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쭉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사실 결국에는 소비랑 좀 많이 엮여지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2017년도 욜로죠. 욜로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했던 때가 있고 네.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플렉스 플렉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갓생 갓생. 그리고 이제 갱생 갱생.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젊은 세대들이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모해왔다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본인들은 어떤 라이프를 좀 살고 계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포지님 뭐 욜로랑 플렉스라는 주제가 이제 조금 본인의 시즌 1 때의 캐릭터랑도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약간 돈에 있어서 씀씀이를 쓰게 된 계기가 약간 이때 뭔가 그 흐름에 탄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욜로는 아닌 것 같고 플렉스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네. 뭐 어쨌든 한창 우리 모두 다 좋은 시절이잖아요. 지금 한껏 뽐내기 좋은 시절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젊고 빛나는 근데 시절이니까. 좀 제가 궁금했던 거는 17년도 18년도 때의 포지님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를 이제 네.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 거는 네. 플렉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욜로는 저는 전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미래를 늘 준비했기 때문에 플렉스만 조금 했다. 이제 항상 이제 평소에 관리는 뭔가 재정적으로 하면서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빛을 낼 때 그럴 때 이제 좀 그쵸. 목돈을 썼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단단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썼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럭셔리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평소에 유지를 하려면 사실 그게 욜로랑 좀 멀어지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뭐 럭셔리라기보다는 눈썹 문신한다고 해서 뭐 럭셔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더 단정한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예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시절에 17년, 18년에 쓰는 거요. 집을 샀다. 집을 샀어요? 플렉스인데. 와, 엄청난데요? 와. 집을 샀다. 나는 미래를 좀 그 계획을 하고 싶어서 분양을 받았다. 그런 분양남. 플렉스라고 치면은 네. 크게 쓴 거. 엄청난 건데요? 그 그거는? 외에는 사실 뭐 그냥 지금도 진짜. 쓰고 있는 것들 뭐 관리를 좀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좀 더 좀 단정한 제 모습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 그런 것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야,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은 그때 포지님은 20대였을 텐데 맞아. 그때 이렇게 뭔가 분양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의 그 흐름이랑은 또 다르게 본인의 삶을 좀 구축했던 것 같아요. 좀 지속 가능한 삶 네, 그게 중요하니까. 멋있네요. 진짜 멋있는 얘기를 좀 들은 것 진짜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막 이렇게 잘 가꾸고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 또 네. 나이 먹어서도 계속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어. 일관성 있는 모습. 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포지님 멋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포지님이 되게 예전에도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해 주실 때 보면은 뭐 플렉스다 이러면서 저희가 놀리기도 많이 놀렸지만 사실은 20대 초반부터 해서 되게 자기 일을 위해서 꾸준히 뭔가 이제 돈을 모으고 이런 거에 되게 철두철미한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쓸데없는 쓴 것도 많고. 아니 사실 저희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조이님은 합류 전이지만 저는 쓸데없는 그거 기억나거든요. 그때 그 포지님께서 본인 생일 파티라고 네. 뭐 사람들을 클럽에다가 엄청 초대해서 그때 뭐 심지어 무슨 경품 같은 것도 되게 비싼 것도 본인이 준비해가고 저 왜 안 불러주셨어요? 그때 아마 미성년자. 그때 조이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만 이제 있는 줄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또 그거 알고 이제 한번 보니 해보고 분양남. 싶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 그러니까요.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욜로 플렉스 이때 본인이 진짜 욜로 플렉스 또 다른 분들 중에서 나 이때 약간 그랬던 것 같다. 저는 플렉스는 아닌데 네. 욜로족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딱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네. 알바를 저는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저축보다도 돈이 모이면 여행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여행 가는 것도 방학 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학기 중에. 학교 중에 그러면 이제 뭐 수업을 몇 번 날리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쵸. 와 진짜 욜로다. 네, 그건 날리기도 진짜 하고. 욜로다. 그래서 애들이 막 너 정신 못 차린다. 그래서 욜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서 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와. 약간 수업을 날려가지고. 엄청 과감하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진짜 진정한 라이프를 찾아서. 네. 그래서 그러네요. 욜로족으로 한번 살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그게 욜로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막 미디어에서 욜로를 대책 없는 20대라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렇게까지 폄하하는 것 같다고 전 느껴졌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 근데 지금 아니면 나 그때도 수업 날렸던 것도 그냥 교양이에요. 뭐.
그 출첵 한두 번 안 해도 어차피 학점이 상관없고 그쵸. 이런 거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간 건데 그래서 사실 전 후회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때 만약에 조금 더 열심히 학점 관리나 뭐 대학생 본분의 모습으로 좀 더 살았다면 뭐 조금 더 수월하게 뭐 취업 시장에서 취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때 경험한 것들이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니까. 자양분이죠. 그렇죠. 그게 뭔가 하나의 윤호님의 네. 강점일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윤호님은 사실 뭐 우리한테는 사실 스토리텔러 느낌의 이미지가 네. 되게 강하고 네. 본인이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꿈꿨던 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모두가 학점을 잘 듣고 맞아. 네. A뿔을 맞아. 받을 필요는 없고 네. 어떻게 보면은 윤호님은 윤호님의 이제 인생에서의 A뿔을 받기 위해서 맞아요. 뭔가 네. 그런 경험들을 채워 나간 거니까요. 맞아요. 영원이다. 학교 밖에서 영원이다. 채울 수 인생의 있는 A뿔. 것들. 네. 인생의 그런 게 맞습니다. 또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서 욜로다, 맞아요. 뭐 플렉스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네는 학교 때처럼 똑같이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맞아, 맞아. 돈 이렇게 모으고 적당히 뭐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라 하는 되게 그런 강압적인 맞아요. 분위기가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17, 18년도 때는 사실 조이님은 그쵸. 그쵸. 네, 되게 저는- 어렸을 미성년자 때죠.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 코로나 때로 넘어가 봅시다. 맞아요. 아, 네. 코로나, 때 한창 왜 음. 갓생이라는 좀 그런 키워드가 좀 부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맞아, 남아돈다. 맞아. 그럴 저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느낌이었는데 네. 저도 그때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도전을 해봤거든요. 미라클 모닝을 모닝. 했어요? 진짜 오. 한 달 했나? 한 달이요? 한 달 하고 응. 아 그냥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미라클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는 얘기죠. 아 이거는 아니다 하고서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비교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음.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약간 학생 때였어요? 그쵸. 저는 네. 그 그럼 몇 시에 연격 수업을 일어나서?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할 때는 아침 네. 6시에 일어나서 6시. 그게 그 루틴이 있어요. 혹시 네. 아세요? 그 막 명상하고 뭐 하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뭐 본인이 했던 거 위주로? 뭘 했었지? 명상하고 무슨 뭐 요가하고 일어나서 뭐 자기 암시 뭐 주문을 하고 막 이런 자기 거였는데 암시. 전 자기 암시는 안 했고 그냥 막 그런 식의 루틴이 있었고 아침에는 그리고 저는 그때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몇 시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아. 좀 시간 단위로 좀 얘기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해하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명상 그러고 뭐 씻고 준비하고 9시 수업 듣고 네. 그러고 저는 그때 학교 방송국 했어가지고 네. 점심시간 되면 달려가서 녹음하고 네. 그다음에 또 수업 듣고 네. 그러고 저녁에 운동하고 약간 네.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되게 좀 꽉 차 있는. 강생인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사실 저 좀 놀랐어요. 저거는 그냥 나는 저 생활을 14년도부터 안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장난 조금 아니에요. 당황하긴 했다. 장난이고 어쨌든 네. 조이님은 그 알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조차도 이제 시도다.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저는 사실 약속이 하루에 거의 그럼 그 하나를 전에 차지하는- 생활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전에 생활. 그 전에 그 어떻게 전에 살았어요? 생활은 하루에 약속이 막 2-3탕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제 아침 6시에 못 일어나. 왜냐면 지난 밤에 새벽 너무- 3시에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아까 6시부터 있다 치면은 이제 그 설명을 3시부터 하는 거지. 집에 왔어. 4시부터 자. 1교시 날렸어. 1교시 날렸어. 그때 11시에 방송국은 가니까 방송국 갔어. 근데 또 수업을 안 날렸어요. 수업 안 날렸어요? 네, 수업 안 오. 날리고 이제 막 점심시간에 친구 만나고 네. 이제 또 수업 다 듣고 저녁에 또 또 나가서 약속 약속 가고 가고. 열심히 살았어. 약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때가 더 열심히 갓생이었던 것 살았어.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랑 되게 다른데? 그러면 하루에 약속 몇 탕까지 잡아봤다? 하루에 약속 저 4탕. 그러니까 내탕이 어떤 식으로 내탕이에요? 뭐 아침부터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서 뭐 네 번은 어떻게 만나요? 조깅하는 모임이 한 번 있었었는데 와. 그것도 하고. 갓생할 때예요? 네, 갓생할 때. 아. 그리고 점심 약속 잡고 이제 점심 약속? 그러고 나서 카페 가는 약속 다른 친구랑 잡은 적이 있었어요. 몇 시쯤이요 그거는? 그게 한 3시쯤에 3시쯤에 그러고 티타임 약속? 이제 저녁에 술 약속하고 약간 저녁에 이렇게 술 한 약속.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오. 그럼 이제 친구들이 진짜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랑 같이 있는데 네. 뒤에 약속을 잡았다라는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 지금은 조심하죠. 굉장히 또 인싸 생활을 하셨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살짝 제가 아는 갓생과 좀 달라서 그녀의 갓생은 약간 오히려 코로나 전이 더 갓생이었다라는 약간 느낌이 또 그러게요. 드는데요. 맞아. 네. 그러셨군요. 네. 갓생에서 또 요새 트렌드는 또 네. 갱생으로 갱생.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윤호님? 갓생에서 갱생. 저는 갱생이 그 요즘 쉬는 족이라는 또 단어도 있더라고요. 아, 쉬는 족 있죠. 그거랑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쉬는 족이 뭔지 혹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 수 있나요, 포지님? 쉬는 족? 네. 쉬는 족이 제가 뭔지 모르는데 아, 그러면 모르시는 포지님이 계시니까 네네. 다시 한번 윤호님이. 쉬는 족이라 하면 이제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경제 구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쉬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업 준비라는 이제 명목 하에서 그냥 계속 시간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을 청년 쉬는 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송사에서 요즘에 다큐를 많이 맞아요. 이렇게 제작하고 많이 있는 것 회자가 되고 같은데 있죠. 맞아요. 그게 좀 갱생족이랑 이어진다고 생각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갓생으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다 보니 네. 근데 갓생을 해서 뭐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래?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많이 전환된 오히려 거 좀 아닌가. 반대되는 시점에서. 반대되는 시점에서 근데 약간 시기도 좀 궁금하긴 해요. 아까 이제 조이님께서는 코로나 때는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갓생을 사는 게 아닐까요 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스케줄 단위로 할 걸 만들면서 맞아요. 갓생이 네.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반대로 사실 갱생은 네. 포스트 코로나 때 좀 나타난 맞아요.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또 어때요? 근데 이게 정말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또 진지해지겠지만 괜찮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많다고 봐요. 어떤 게 그래요? 왜냐면 일단 구직 시장만 봐도 네. 절대 손해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는 구직 시장이 너무 보편화가 됐다는 거죠.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보통 옛날 같으면은 계약직이라도 처음에 시작하고 볼 텐데 난 처음부터 번듯하게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 하겠다는 아니요, 그런 저는 건가요? 구직자의 입장이 아니라 네. 이제 채용자의 입장에서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건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만 해도 공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꼭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공채 시즌에 공채 다 시즌에는 떴죠. 다 공개 맞아요. 채용이라는 제도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사실 공채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 2개 남았나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요새는. 수시 채용이라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그 채용자들이 내가 얘를 뽑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리스크도 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완벽한 애들을 뽑고 싶어. 내가 지금 지금 원하는 이 시점에 이 정도의 일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애를 딱 뽑고 싶어. 이런 지금 구직 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 경력이 중요한 것도 너무 커지고 네. 그리고 사실 들어가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좀 유연한 좀 구직시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윤호님 말씀은 그런 거네요. 예전 같으면 기업들이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그 맞아요. 교육 비용을 기업이 사회에 혹은 사회에, 개인한테 개인한테 떠넘기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쉬게 되고 내가 그 시간에 더 뭘 쌓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결과가 만약에 한 개라도 떨어지면 네. 갱생을 하고 싶은 거죠. 갓생을 살고 싶은 의지가 뭔가 꺾여지는 거죠. 꺾이고 네. 그냥 굳이 실패의 경험을 더 높여서 맞아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기보다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 저는 조금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슬펐던 게 네. 이게 연애 시장이나 그런 아. 쪽이랑도 마찬가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않나라는 같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 막 그냥 연애 해보고 맞아요. 안 맞으면 맞아. 헤어질 수도 있지. 헤어질 수도 근데 있지. 근데 내가 고백했다가 차이면 어떡하지? 아. 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 시간에 맞아. 들여서 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얘랑 끝까지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에 대한 기회비용과 맞아. 본인한테 돌아올 손실을 생각을 맞아. 하면서 조금 맞아요. 인간관계도 하다 보니. 하지 않나.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왜 그렇게 손실을 지는 거에 대해서 좀 기피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포지님. 왜 기업들이 네. 손실을 전가하는지 개인에게?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인간들이 대부분 예전에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은 조금
기피하려고 하잖아요. 리스크를 최대한 안 지려고 그러고. 왜 그런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었던 건 트렌드 코리아 2024였는데 네. 훌륭한 걸 또. 도파민이라는 네.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뭐 재미 쫓는 세상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좀 즉각적인 결과 성과를 이제 바라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다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뭐 즉각적으로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 이제 세상이다 보니까 뭔가 손실을 보고 감내하고 참고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걸 하기에는 이미 너무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좀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어떤 컨퍼런스 가서 봤는데 어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비해서 공부에 비해서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게임은 예를 들어서 뭐 롤을 한다고 치면은 한 판을 하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내가 뭐 이 게임에서 뭐 승기를 잡고 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이기면 바로 승리의 결과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공부보다는 게임을 선호한다. 그래서 공부도 그런 식으로 좀 즉각적인 성과를 볼 수 있게 해주면은 공부에 좀 더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좀 더 도파민에 중독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시대다, 사회다. 그런 거일 사람이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즉각적으로 맞아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장기적인 투자는 더 하지 않고 뭔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의 그런 사회적인 그쵸. 흐름이랑도 엮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때 사실 그 전에 뭔가 장기적인 투자를 해놨던 거를 회수를 못하게 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쵸. 개인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뭔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것들이 그때에 뭔가 그쵸.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포진이 말한 것처럼 뭔가 즉각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찾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는 그래서 갓생에서 그렇게 약간 갱생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뭐 작은 성취에 대해서 좀 맞아요, 관심이 맞아요. 많아진 것 같은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작은 성취 나는 약간 이런 거를 작게 조금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네. 그 북적북적이라는 어플이 한 게 있어요. 알아요. 아세요? 네, 알죠. 네. 들으면 그- 되게 소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 책 맞아요. 맞죠, 네. 맞죠. 책 자기가 읽은 책을 기록한 아카이브 어플인데 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맞- 네. 그 내가 읽은 책을 기록을 하면 네. 책을 쌓았을 때 높이가 측정이 돼요. 음. 예를 들면 내가 오. 3권 읽어서 3권 네. 등록해 놓으면 네. 그 책을 쌓았을 때 한 8cm예요 이렇게 나와요. 너무 재밌다. UI가. 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친구랑 네네.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아, 대결을 한 하고 달 계세요? 뒤에 너 몇 센치야? 진짜요? 나 몇 센치야? 왜냐면 사실 건수로 얘기하면 막 50페이지짜리 읽어놓고서는 나 이번 달에 3권 읽었어 막 이러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책의 두께에 따라서 이거를 두- 해주는 거예요? 두께에 따라서 해요. 어머,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다. 진짜 웃겨. 어떻게 이런 UI를? 네. MC가 되니까 확실히 많이 바뀌네요. 이렇게까지 키키님이 리액션을 아니 근데 너무 훌륭하네. 너무 진행자 리액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런 게 되게 중요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잖아. 그래서 이게 작은 맞아요. 성취예요. 그래서 어. 아무리 두껍고 막 어려운 책이더라도 내가 이걸 읽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읽고 그래서 등록하고. 윤호님은 사실 윤호님이 시즌 1을 들으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윤호님이 책을 읽는 거를 뭔가 본인의 이제 올해의 그런 목표 맞아요. 이런 걸로 올해의 세웠다는 목표. 얘기를 오. 했었어요. 그때 예전에 맞아. 저희 리제님의 친구분 코드님 네. 코드님 오셨을 때 저희 맞아요. 돌아가면서 서로를 칭찬했던 칭찬할 그런 게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올해의 사실은 목표. 윤호님이 책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맞아요. 얘기해주셨던 책을 제가 사실 이어서 읽어가지고 되게 맞아요. 좋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윤호님이 되게 실천을 잘 해주고 계신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좀 고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작은 실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게 저는 사실 러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11월에 JTBC 마라톤 준비를 하면서 네. 이제 러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러닝을 매일 했다라는 이제 성취가 될 수도 있지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막 평균 5분대로 뛰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5분 30초대로 뛰어요. 그러면 음. 지난주에 나랑 나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성장이 꺾였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멋있어. 근데 윤호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꺾이지 않는 성장인 거야. 그 높이는 계속 올라가기만 맞아. 하거든. 누적이 내가 없고. 더 얇은 책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50cm 책을 읽어도 그래도 올라가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계속 그게 쌓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성장이라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네요. 바로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도파민.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성취를 어떻게 하고 맞아, 있냐 맞아. 이거를 좀 여쭤보고 있었던 와중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조이님 또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되게 사소한 건데 네. 그냥 지금 토익 공부를 하고 있어서 오. 그냥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요. 아. 요즘 한 30분 멋있다. 정도 멋있나요? 3, 40분 정도 일찍 출근해가지고 진짜 힘들잖아요. 아침에 10분은 아, 거의 그래요? 오후에 3시간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당연하죠. 출근 10시니까 네.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출근해서 일 안 하고 공부해요? 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쵸. 왜냐하면 다들 아무도 10시에 없으니까. 네. 아무도 없으니까?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 시간대. 오, 그리고 근데 이제 근데 멋있다. 미리 음. 출근하는 거. 그래서 공부를 그때 그냥 하고 단어 계신가요? 공부. 네, 오. 하고 있어요. 하고 나서 좀 어떠세요?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어떤 날은 좀 피곤해서 못 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못 가는 날에는 그냥 가는 길에 단어 아, 외운다든지 이 정도만 멋있다. 하고 있고. 네. 저는 이런 커버 플랜도 진짜 중요한 것 어. 같아요. 자기가 뭔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오늘 피곤해서 못 지켰어. 못했어. 이러면은 내 스스로한테 되게 가혹하게 대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또 가혹하게 대하면서 내가 어. 싫어지고 어. 그러면 내일 또 하기 싫고 맞아. 약간 이러다 보면은 사실 사람이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는데 맞아. 내가 늦게 가는 날은 단어장 보면서 커버업을 하면 하자. 어.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맞아요. 하나의 좋은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 포지님은 지금 뭐 어떤 내용으로 좀 하고 계신지를 궁금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삶을 좀 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퇴근하고 약속이 없었으면 하고 돈도 좀 적게 쓰고 술도 좀 덜 마시고 그게 없어. 좀 약간 그럼 최대한 그런 건가요? 비우는 삶. 그냥 오늘 약속이 없었다 그러면 아 오늘 하루 성공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잠이 드나요? 아니, 오히려 그냥 성공했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굳이 성공할 필요가 있나? 그냥 어... 그냥 나 회사에서 오늘 자리 채워서 일했고 그냥 집에 와서 쉬면 자면은 그 정도면 충분히 내목했지 뭘 더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런 말을 또 누가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이랑 약속을 지키는 게 맞아요. 좀 맞아요. 습관이 되어야지 사랑할 구석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이님 10시라고 하셨지만 네. 출근 매일 하고 계시고 아, 그쵸. 맞아. 우리 윤호님도 네. 사실 이제 지금 지역을 옮겼지만 지금 네. 집에서 굉장히 2시간 거리 아, 네. 매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윤호님은 지금 갓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왕복 4시간이 통근 넘지. 시간이 4시간 말이 안 돼요. 하면서 또 출근해서 일하고 맞아요. 또 주말에도 일을 하고 맞아요. 뭐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도 윤호님은 충분히 그렇게 삶이신 거고 맞아요. 또 사실 포지님도 말할 게 없죠. 맞아요. 네. 자기 이제 하나의 주어진 책임을 매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게 대단한데 맞아. 우리는 꼭 더 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이미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들이다. 맞아. 갑자기 뭐야? 종교 방송 같아. 당신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어.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이제 강세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 톡톡 썰랩의 멤버분들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전에 설문조사를 저희 내부적으로 하나 했어요. 그니까요. 네, 어떤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의식주를 두고도 얘기를 다양하게 하지만 저희는 조금 차별화 있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네. 내가 절대 땡땡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익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니까요. 예. 그래서 먼저 그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절대 먹지 않는 음식. 그쵸. 절대 먹지 않을 것 같은 음식. 중요하죠, 음식. 네. 그렇게 맞아요.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 있었는지를 조이님이 잠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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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맞아요. 고수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브런치, 묵은본 음식. 브런치를 브런치가 묵은본하는 묵은본 음식이다. 아, 이거 브런치는 살짝- 근본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 수도 있고요. 누가 한 답변인지. 브런치. 네. 세 번째. 깍두기 국물 부은 돼지국밥. 이건 좀 인정이네요. 아, 그래요? 진짜 깍쟁이들이다. 깍쟁이들일 수 브런치도 있죠. 안 먹어, 돼지국밥도 그러니까. 안 먹어, 고수도 안 톡톡 먹어. 썰림 사람들이 수다분한 줄 알았는데. 약간 깍두기 국물. 그렇네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뭔가요? 불닭볶음면. 맵찔이가 여기 한 명 그러니까. 있었어요. 맵찔이. 찔이요? 아, 이렇게 본인 등판을 해주시는 건가요? 긁기 전에. 호진님 불닭볶음면 왜 안 먹으세요? 찔이 이게 비하 발언인 것 아, 같아서. 죄송합니다. 수많은 매운 것을 매운 못 드시는 것을. 분들 사과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먼저 답변을 읽어드린 이유는 네. 이 네 가지의 답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저희끼리 조금 추측을 그러니까요. 해보고자 네. 사실 저희가 4인 4색이지만 4명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저희끼리도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방송에 앞서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자 좀 그렇게 키워드를 찾게 되었고요. 우선 사실 고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고수, 브런치, 깍두기 국물 부은 돼지국밥, 그리고 불닭볶음면 이렇게 네. 네 가지인데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아, 전 고수는 알 것 같아요. 고수요? 고수요? 고수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호님 아니에요? 저요? 어, 아니요. 저는 왠지 고수는 조이님 같은데요? 고수, 저요? 네. 조이님. 왜요? 왜요? 근데 조이님이 또 먹는 거를 그쵸, 그쵸. 음식이 입이 되게 짧은 걸로 기억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약간, 지난번에 아. 이제 같이 회식을 네. 했을 때 보니까 그니까요. 음식을 많이 짧고.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조이님은 그 쌀국수나 막 이렇게 여행 가서 친구들이 고수 넣자 이러면 잠깐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그거 무슨 잠깐만. 캐릭터이죠? 아니요,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먹어요. 맞아요. 저 되게 가리는 게 거의 없어요.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 중에 하나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약간 불닭볶음면처럼 가리는 거 없지만 조금 강도가 강한 음식이 또 조이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닭볶음면 본인이신가 본데요. 저요? 저는 아닌데요. 좀 많이 지금 눈빛이 많이 흔들리세요 웃겨. 지금. 근데 저 브런치 묵은본 음식이라고 써주신 분은 네. 일단 아. 약간 남성분들 중에서는 네. 조금 데이트를 그래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쪽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개 구혼자였던 포지님은 조금 브런치는 아니지 않을까. 아니, 저는 일단 브런치가 묵은본 음식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여기 또 나누키 보니까 브런치 기독교에서 어원을 주일에 아침에 점심을 조금 빠르게 먹는 데서 유래했다. 시즌2 컨셉을 제대로 잡고 제대로 가시네요. 잡았어요. 그 사이에 또 그랬어요. 나무위키를 그러니까요. 찾아보셨어요. 감사 성찬례나 미사를 드린 후 영성체를 하는 성공의 천주교의 경우 공복제라고 하여 예식이 시작되기 전 일정한 시간 동안은 아무튼 그렇대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 없는 음식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컨셉이 마피아로 가야 되나 생각까지도 했을 정도로 이거 마피아 게임인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럼 저희 의견을 간단히 모아 보시죠. 그쵸, 네. 하나, 둘, 둘, 셋 셋. 하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아. 이제 그 멤버를 골라주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본인 자신을 골라도 됩니다. 네. 고수부터 여쭤볼게요. 하나, 둘, 셋. 윤호. 윤호.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수 윤호. 네. 윤호님 맞나요? 땡. 뭐야? 진짜? 네. 일단 고수 윤호님이 아니셨고 네. 그러면은 저예요? 이렇게 바로. 아니요. 그래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고수세요? 아, 네네. 고수를 못 먹어요? 고수가 유일하게 약간 못 먹는 음식? 그래서 딱 맞췄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 진짜? 지금 소름 그러니까. 돋았어요. 저 많이 보셨나 봐요. 뭐지? 이게 다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고수를 못 고수를 못 드시는군요. 드시는군요. 그럼 아시아 요리 먹을 땐 되게 힘들겠어요. 아니, 저 쌀국수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중국이나 그런 나라 갈 때 향신료 많이 넣는 음식 그런 식당 가면은 부야오 샹차이만 외워가지고 부야오 샹차이. 고수 빼주세요거든요. 맞아. 그것만 맞아. 외워서 항상 갔었어요. 맞아. 그렇네요. 부야오 네. 샹차이.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배워갑니다. 네. 오, 샹차이. 네. 부야오 부야오 샹차이. 샹차이. 오, 발음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신 사람들은 맞아요. 역시 좀 맞아요. 다르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런치가 될 텐데요. 브런치가 누구일까? 묵은본 음식이다. 이것은 했던 사람은 누구일지. 저희 하나, 둘, 셋. 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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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 근본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저게 흑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브런치? 맞아요? 포지님 브런치. 답변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사치하는 사람이 브런치를 안 먹을 수 없죠. 답변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저 브런치. 오. 아니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브런치는 접니다. 네, 윤호님. 저예요, 브런치가 브런치. 또 왜 묵은본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셨어요? 모름지기 이제 밥이라 하면 밥이 있어야죠. 브런치는 쌀밥이 있어야 된다. 쌀밥이 있어야 된다. 한국인은 이거 국수주의 아닙니까? 윤호님은 그러면은 네. 쌀, 빵, 면이 있으면 어떤 거? 전 밥이죠. 밥이세요? 밥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네, 전 브런치 오. 먹으러 가면 제일 좀 이해 안 가는 거. 그 메인 메뉴는 어딨어? 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메인 메뉴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메인 메뉴인 거죠. 그치. 밥을 먹어야죠. 그 밥심을. 그리고 교수님. 묵은본 음식이라고 쓴 거는 브런치가 묵은본 음식이라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두 가지를 쓴 거예요. 묵은본 음식도 각각이구나. 싫어한다. 그 묵은본 음식은 뭐예요? 예시가 그러면? 있어요? 예시라 함은 이제 뭐 원래 이제 근본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언제부터 이렇게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아니 나 진짜 맞어. 리제가 없어지니까 네. 리제가 없어지니까 그 역할을 대신해보고 김밥집에 있어요. 갔는데 돈가스 김밥 이런 게 있더라고요. 멋있는데? 이런 건 굉장한 맛있어요. 퓨전 음식인데. 그러니까. 근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이렇게 만지는 게 느낌이요. 냉면집에 갔는데 네. 돈가스 냉면이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런 힘들긴 거는 하다. 좀 아니 이거 본인 맞아요? 아니 이게 진짜 먹는 좀 데 아닌 것 있어서는 같아요. 자신의 그게 그렇구나. 뚜렷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브런치랑 묵은본 음식은 좀 그렇다. 죄송합니다. 브런치가 묵은본 음식이라고 하신 줄 알고. 네, 아니에요. 네. 약간 이제 발끈했는데. 뭐 남았죠? 그럼 남은 거는 깍두기 국물 부은 돼지국밥과 불닭 볶음면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돼지국밥과 볶음면이 남아있고 남은 사람은 포지와 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사실 이미 답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조이님이 한번 그렇죠. 맞춰볼까요? 하나 둘 그러게. 셋 하면 뭐부터 맞춰볼까요? 그러면 돼지국밥이 돼지국밥. 누군지 맞춰봐주세요. 돼지국밥. 하나 둘 셋. 윤호? 포지. 아니 전 했잖아요. 다시 조이. 여기 편집하고 갈게요.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저희 잘리고 싶어. 아직 인턴이야. 잘리고 싶어. 좀 힘드네요. 이 꼰대분들이랑 방송하려니까. 인턴이라고? 저 약간 다시 한번 네.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돼지국밥 네.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포지. 저는 불닭볶음면입니다. 오. 그래요? 네. 불닭볶음면. 그렇습니다. 그 깍두기 국물 부은 돼지국밥은 저였고요. 왜 못 드시죠? 그니까. 제가 이제 약간 포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유 깍쟁이 음. 이러셨잖아요. 네. 제가 은근히 깍쟁이입니다. 그러네. 네. 그 약간 그렇구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제 꼭 막 황정민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앞에 있는 부하한테 대답도 못하게 그걸 그냥 부어줘. 부어주잖아요. 그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면치기 이런 거. 전 면치기도 싫어해요. 저도. 전 면도 진짜 한 울씩 호로로록 해서 먹고 그게 힘들겠다 싶으면 가위를 옆에 갖다 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한 입 먹고 잘라 먹어요. 한 입 먹고 잘라 먹고. 근데 이게 그렇게 진짜 먹고 있어. 다들. 다 이 스타일이 다르죠. 키키님은 브런치를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브런치를 실제로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 아침에 브런치를 뭐 아침 7시부터 하는 가게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브런치가 아침이랑 점심 사이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 7시에 먹으면 이제 아침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갓생을 제가 한창 살던 때가 있는데 네. 오늘 주제랑도 연결이 되죠. 네. 그럴 때는 이제 하루에 약속도 하고 내 개인적인 스케줄도 하고 싶기 때문에 오전 중에 만나서 헤어지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아침 7시에 만나서 커피 먹으면서 이제 신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브런치 세트를 시켜서 먹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2차로 다른 카페를 가서 한 11시쯤 헤어지는 거예요. 와. 거의 뭐 기업 총수 같은 하루.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말에나 가능한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많다. 어디에 많냐? 압구정.
또 있어요. 응. 근데 어. 이태원에 많아요. 이태원에 생각보다 이태원에 7시부터 하는 브런치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뭐 제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자면 불닭볶음면을 또 그러게요. 호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불닭볶음면. 의외로 또 매운 거를 어. 못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매우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지금 푸지님 말씀 듣기 전에 네. 우리 이 문항이 못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절대 못 먹는 먹지 음식. 않을 것 같은 음식. 아, 저는 안 절대예요? 먹어요. 왜요? 왜 안 왜요? 먹어요? 근데 살면서 한 번 정도 먹어본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을 저는 제 몸에 해를 가할 것 같은 음식은 먹지 않아요. 아 약간 저속노화. 뭐 그런 것도 근데 있고. 아. 그 포즈님 아, 술 근데 빼고는. 그러니까 내가 술 때문에 아니, 술은 이제 어.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러면 불닭이 약간 좀 유해하다? 좀 매운 너무 음식이 자극적이다? 좀 자극적이니까. 아. 그래서 저 이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도 헤이즐넛 아메리카노인데 덜 달게 해달라고 어. 가지가지 한다. 유난이다. 와. 명화 씨한테 혼나요. 아니 그래서 라면류도 아예 안 드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라면은 뭐 먹긴 응? 먹는데 그러니까 어. 자극적인 음식을 조금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네요. 아. 약간 한마디씩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건강에 신경을 쓰는 포진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윤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조금 더 근본 있는 흥선대원군 그쵸, 새로운 맞아요. 이미지를 가지게 되셨고 맞아요, 네. 또 우리 조이님 같은 경우에는 고수를 고수를. 못 먹는다고 중국어로 잘 말하는 고수. 약간 그런 느낌. 우와.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보다 깍쟁이다. 깍쟁이. 라고 이제 깍쟁이 말씀을 키키. 드릴 수 있겠네요. 키키님이랑 윤호님은 진짜 안 맞겠다. 깍쟁이 키키. 아니에요. 깍쟁이도 이제 보수적일 수 있는 거고 보수적인 사람도 깍쟁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 맞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항으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까 네, 좋아요. 하는데요. 네. 저희 두 번째 문항이 뭐죠? 네,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은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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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람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음식과 동시에 그럼요. 가는 여행지. 방향, 어느 장소에 가냐. 너무 또 중요하죠. 사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답변을 어떤 답변들을 받았는지 전 MC분께서 네. 읽어주실 건데요. 네. 스타일이 보이네요. 스타일이 아, 보입니까? 그래요? 보여요. 그래요? 첫 저희- 번째 네. 제출해준 답 우주. 우주? 우주.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러니까요. 죽고 싶지 않다 이거죠. 어. 두 번째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거 좀 깍쟁이 느낌이 납니다. 깍쟁이? 저 어, 절대. 세 번째. 세 번째. 그다음 3번 인도. 인도. 어. 인도. 인도. 사실 태세계 이후로 사실 굉장히 엄청 부상하고 붐이잖아요. 있는 여행지인데. 그래요? 네. 마지막 휴양지 리조트. 오. 예를 들면 보라카이 발리 등등. 진짜? 이 사람 나랑 진짜 안 맞는다.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약간 브런치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제가 나랑 절대 안 왜냐면 이분은 근본 없는 여행지는 가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뭔지 알 것 같아서 같네요. 저희 이번엔 조금 더 맞추기 쉬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점점 드는데 쉬워지네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저희가 만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선에서 한번 우주부터 해서 누군지 맞춰볼까요? 네. 좋아요. 우주랑 아프리카, 인도, 휴양지 리조트. 아니다. 가장 쉬운 휴양지 리조트부터 조금 가볼까요? 따라가시죠. 네. 네.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둘, 셋 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하나, 둘, 셋. 윤호. 윤호예요. 아, 저는 휴양지는 못 가요. 아니, 윤호님. 왜 휴양지는 또 안 가세요? 근본이 없나요? 아니 휴양지 가서 할 게 없어요. 할 저는 게 없어요? 도시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어. 도시파예요. 도시파. 윤호님이랑은 결혼 못하겠다. 아니, 저 어차피 근데 윤호님도 호진님이랑 결혼할 생각은 아니야. 없을 포지랑 거예요. 결혼하면 1년만 포지랑 사귀면 1년 뒤에 백 나오잖아요. 최고네요. 포지랑 2년 사귀면 차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대가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아니, 집 그거 나오고. 되게 이상했어. 약간 무슨 정부 지원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네네. 저는 휴양지 리조트를 가는 그 분들 네. 좀 궁금해요. 가서 뭐 하는지. 아니 근데 저도 반대로 궁금한 게 사실 네. 휴양지 리조트가 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섬 같은 곳도 있지만 네. 사실 안에 리조트 안에 다 있는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도시를 좋아하는 깍쟁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또 그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싫으신 할 게 거예요? 없을 것 같아서. 수영 안 하시나요? 아니, 수영하는데 네. 그 만약에 그런 휴양지 가서 막 리조트 안에서 수영하고 이럴 거면 네. 그냥 그 돈으로 우리나라 호캉스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무조건 도시파. 근데 도시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네. 돌아다닐 힘이 없으면 그때는 휴양지 가겠지만 가지 않을 것 같다. 남은 두 분은 약간 휴양지 vs 도시 어느 쪽이신가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 포지는 둘 다 좋아해요. 음. 도시도 좋아하고 휴양지도 좋아하고 반반 섞어놓으면 좋겠네요. 반반 반반을 반반. 섞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섞으려면 뭐 아, 그쵸. 태국을 밖에- 간다 했을 때는 뭐 방콕을 갔다가 그치. 뭐 이제 저쪽 바다로 너무 빠진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이님 고수를 못 드시는 조이님은 어떤 식이세요? 휴양지가 좋으세요? 도시가 좋으세요? 저는 사실 여행을 많이 가보지 못해가지고 네. 휴양지랄 곳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시만 가봤군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고 봤을 때는 휴양지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안 가본 데니까 약간 그렇죠. 환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미지도 미지.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도 약간 반반이다 보니까 반반. 저희는 그래도 휴양지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음. 네. 그럼 이어서 그러면 아프리카 인도와 비슷하니까 우리 우주 일단 찍고 갈까요? 우주요. 우주. 저 우주 누군지 보입니다. 우주 보여요? 예. 우주? 여러분 거. 키키님이신가요? 그런가 맞아요. 봐요. 사실 제가 왔습니다. 네. 우주를 진짜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보내준다 해도 안 갈 것 같으세요? 그게 우주에서는 사실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우주복이 정말 우주복에 정말 실오라기 같은 정말 작은 구멍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일단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그 진공 환경에 노출이 되면 장기가 파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을 보내줄 정도로 이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갔을 때 되게 위험한 상황에 좀 직면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는 굳이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구 안에서도 아직 못 가본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말하면 우주라고 쓴 거는 지구의 상에 있는 모든 여행지는 다 가보고 갈 수 싶다라는 있다. 뜻이기도 하고요. 멋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우주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또 이렇게 두 명이 남은 상황인데 그럼 아프리카가 포지네요. 아프리카랑 인도예요. 인도가 조이고 확실해? 파이널 찬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포지는 아프리카 싫어할 것 같아. 에이, 나를 아직 너무 모르네. 답변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도 근데 여자이니까 이 말을 해주는데 저도 아프리카가 포즈일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아니다, 저는 인도가 포즈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포지님이 제가 조이님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포지님 집을 가봤는데 포지님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기억이 좀 왜곡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말씀하세요. 인도가 사실 조금 위생적으로 아, 좀 맞아. 그런 이미지가 맞아, 맞아. 크기 때문에 포지님이 인도고 조이님이 아프리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여자의 직감이 맞은 것 같아요. 여자 직감이 왔으니까 네. 조이님이 아프리카. 네, 제가 아프리카 음. 그리고 포지님이 인도입니다. 인도. 그럼 좀 차례대로 각자 짧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아프리카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단순한데 더운 나라를 못 갈 것 같아요. 어. 너무 더우면 힘들어서 못 걸어 다닐 것 같은 아. 느낌? 갑자기 좀 더운 것 같아요. 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운 나라라서 그리고 동남아는요? 근데 저 그것도 있어요. 저 전쟁 나는 꿈을 되게 자주 꿔요. 아. 근데 약간 전쟁이 많이 나는 지역을 가는 건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 나는 전쟁이 지역. 나는 그러니까 전쟁 지역. 은근히 되게 그러네요. 조이님이랑 평소에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도전적이고 막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도 은근히 걱정을 많이 해요. 맞아요. 어. 사소한 거에서 되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는 저는 왜 못 가세요? 불닭볶음면 같을 것 같아서 이게 사람이 일관성이라는 게 있네.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몸에 안 좋을 것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뭐 공중 위생 때문에 그러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물을 마셔도 씻어도 네. 잠을 잘 때도 어딜 돌아다녀도 아하.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럴 수 그런 있죠. 부분 네. 때문에 약간 확실히 뭐 여행지나 먹을 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것,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마지막 저희 질문 같은데 저희 또 질문이 뭐였죠? 마지막 질문은 절대 입지 않을 것 같은 패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이님 네. 그러면은 뭐뭐가 있는지 그 답변 한번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고딩룩, 그런지룩. 첫 번째 고딩룩 고딩룩, 그런지룩이 그런지룩. 나왔어요. 네, 두 번째. 할머니 스웨터에 부츠컷. 오. 그 다음은 잡스룩. 잡스룩. 잡수로.
그리고 하객룩. 하객룩. 하객룩? 하객룩은 되게 애매하다. 그건 나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건가? 난 하객으로 있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는 뭔가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혹시 뽀지님이신가요? 뽀지님인가? 저 아닙니다. 아니시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예요. 약간 저는 그거예요. 그런 옷을 입으면 박스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느끼해요. 그 옷을 입은 내가. 이대로 입고 결혼식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입은 그러니까요. 대로. 네. 그래요? 여자들은 좀 그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정장이 그런가? 맞아요. 근데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쵸. 그 뭔가. 약간 원피스에 약간 여성스러운 룩? 약간 맞아요. 이런 거가. 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느끼해서 그렇다. 하객룩. 잡스룩은 누구세요? 접니다. 잡스룩 제일 많이 입을 것 같은데? 잡수룩 진짜 아니요. 싫어해요. 진짜 한 왜요? 번도 왜요? 잡수룩 입은 그러니까 적이 없는데. 그 잡스룩이 정확하게 그 저기 목폴라에다가 이제 뉴발란스 신발에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한 건 아니고요. 네네. 잡스처럼 본인의 고유한 그 룩을 고집하는 거. 내가 목폴라에 청바지만 입을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빨간 모자만. 아니 그리고 뭐 보라색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심하신 걸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한 가지 스타일 고집을 못해요. 그걸 못 입어요. 다양하게 입고 싶어요. 다양하게 입고 싶다. 완전 다양하게 입고 싶어요. 또 이제 여행지나 먹을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고유함을 추구하셨지만 맞아요. 또 한편으로 이제 패션에 있있어서는 이제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아이템이 있을 때마다 이거 지난주에 입었잖아를 한 번씩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할머니 스웨터에 부츠컷은 저고요. 그 넘어가고 고딩룩 아니 그런 잠깐만요. 식으로. 할머니 스웨트의 부츠컷은 그거 아닐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임수죠? 맞아. 정확합니다. 그게 왜 실적인데? 그게 약간 그런지 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지 룩은 사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약간 하는데. 다르긴 한데 근데 네. 왜 그 임수정 룩을 왜 싫어하시죠? 임수정 룩이 너무 나이가 좀 그런가요? 네, 정말 나이브하네요. 바로 그림이 딱 그려지는 느낌인데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할머니 스웨터를 입고 만나는 파티 같은 게 있대요. 연말에. 진짜요? 그러니까 할머니 스웨터라는 게 하나의 밈 같은 거래요. 그 못생긴 스웨터. 못생긴 스웨터 파티. 네, 뭔지 아시죠? 알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약간 뭐 유명 연예인들, 셀러브리티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파티를 하고 왜 예전에 해리포터 소설을 보면은 꼭 크리스마스 날에 론의 엄마가 그 친구들한테 맞아. 스웨터를 떠서 줘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할머니나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가족들한테 사랑의 표현으로 떠주는 스웨터인데 사실상 그게 좀 유행적인 패션이랑 좀 아니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네 할머니 스웨터가 더 못생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놀리는 친구들끼리 밈처럼 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사실 그런 내용을 좀 파티를 했다는 걸 좀 들어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겠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다. 큽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 그런지 룩이 또 그런지 룩 겁입겠다. 그런지 룩이 고딩 룩. 고딩 룩은 뭐예요? 그러니까 고딕 룩입니다. 참고로 고딩들이 입는 네. 고딩 룩이 아니라 고딩 네네. 룩이 네. 뭐죠? 일단 고딩 룩은 그러니까 틀에 갇혀진 건가? 아니요 그 그런지 룩은 약간 그 의성어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주렁주렁 너덜너덜 그쵸, 그런 약간. 느낌이고 고딩 룩은 이제 시커멓게 입고 다니고 막 가죽 롱부츠에다가 둘 다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일관성이 네. 되게 확실하시네요.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막 한여름에도 막 그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네.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한껏 고딩 룩. 막 스모키한 화장까지 하고 한껏 멋을 부렸지만 속은 땀이 줄줄 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몸에 안 좋을 건강한 것 것을 같다. 조금 추구하고 싶다는 포지님의 답변이었던 더울 것 때는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바지 반팔 입고 일관성이 그쵸. 있네요. 건강하게 입고 포지님은. 다니자. 그래요. 야, 어떻게 보면 제철 음식을 먹듯이 포지님은 제철 패션을 조금 추구하면 그쵸. 어떨까에 대한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체력이 국력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네요. 네, 저희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좀 뭐 누가 누굴까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어떤 네. 삶을 지향하면서 살고 계실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댓글이나 DM 등 뭐 이메일도 괜찮고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네. 하면은 언제든지 좀 사연 보내주시고 저희랑 소통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자, 그러면은 저희 제가 오늘 처음 진행이라서 분량 조절을 굉장히 네, 못했는데요. 네. 이만 오늘의 방송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보고요.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저희 지금 듣고 계시다면은 저희 프로그램에 좋아요랑 아우 맞아요. 댓글 조태구알 저때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까지 조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